지금 시간에는 택시 기사 처음 하실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제 경험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손님이 자동 결제 콜을 불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손님이 그냥 뭐 길에서 잡아 탄다든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콜을 불렀을 때는, 거리가 5만 원 이상 되는 거리를 손님이 탈 때는 될 수 있으면 손님한테 선결제를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거리가 키로수 대비해서 요금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예. 서울 택시로 딱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리가 50km다 그러면은 시외로 나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시외 요금까지 해가지고 한 넉넉 잡아서 한 6만 원 정도 선결제를 하시고, 혹시 돈이 6만 원이 매달 요금이 6만 원이 안 되면 나머지는 잔돈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결제를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손님이 결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카드 한도가 남은 줄 알고 택시를 탔는데 한도가 안 된다. 예, 이런 경우도 있고, 돈이 있는 줄 알고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다, 계좌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서 배째라, 차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금액이 큰 거리는 무조건 선결제를 요구를 하시고, 매달 요금보다 조금 더 선결제를 하시고, 잔돈이 남으면 매달 요금이, 만약에 내가 6만 원 결제를 했는데 매달은 5만 원이 나왔다, 그럼 만 원을 내가 내드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이게 진짜 봤을 때 손님이 정말 젠틀하고 막 진짜 돈 있어 보여, 그런 사람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돈이 없다든지 카드가 한도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한 번씩 TV 보시면, 이건 정말 간혹가다 있는 일인데, 돈 가져온다고 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예, 그 TV 보신 적 있죠? 젊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집에 가서 돈 갖고 올게요 해놓고 안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돈 갖고 올게요 할 때는 절대 그냥 소지품을 다 가져가게 만드시면 안 돼요. 핸드폰을 맡기고 가라 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TV 보니까 그 신사역의 그 클럽에서 여자분이 탔는데, 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나 못 믿느냐 그러고 내 외모를 봐라 못 믿는, 이러더만 집에 가서 돈 가져온다고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나올까 싶어서 시간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도 손해, 요금도 못 받아서 손해, 이런 낭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집에 가서 돈 갖고 나온다 할 때는 하다못해 핸드폰 이런 거라도 맡기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나는 내가 가져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셔야지, 그냥 온전히 다 보내주시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편의점, 이거를 제가 겪은 건지 제 동료 기사님이 겪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편의점은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돈이 잔돈이 없다고 편의점에서 5만 원짜리 깨온다 그래놓고 뒷문으로 도망간 적도 있어요. 이게 제가 겪은 건지 동료 기사가 겪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님이 겪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 생기잖아요. 그럼 그날 일하기 딱 싫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5만 원 이상 되는 5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이면 무조건 선결제를 받고 잔돈이 남으면 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예. 손님이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기분 나쁠까봐 내가 기분 나쁘고 내 그날 일이 망치는 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손님이 기분 나쁠 일이 없죠. 뭐 거리가 머니까 선결제 받고 나중에 잔돈은 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분 나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손님이 뭐라고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동료 기사님이 한번 이게 좀 장가를 갔는데 손님이 뭐 결제도 안 돼가서 돈 갖고 나온다고 이제 못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간에 그런 기분 상하는 일을 미리 만들지 않는 거 그게 초보 기사님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일단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이 매너가 좋으신 분은 예, 초보 기사님이 모시든 베테랑 기사님이 모시든 성격이 나쁜 기사님이 모시든 좋은 기사님이 모시든 다 아무 탈 없이 내려요. 손님이 정말 좋은 분이실 경우에. 근데 손님이 좀 매너가 꽝이다. 예. 손님이 좀 이상한 사이코다. 이럴 때 초보 기사님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택시로 해서 이렇게 진상 처리를 많이 안 해봤어. 그리고 그런 손님들을 내가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몰라. 이럴 때 그런 손님이 타시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경찰서를 간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손님이 진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튜버 기사님들은 보면 손님이 진상이면 자기도 진상으로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해서 그게 통하는 손님이 있고 오히려 손님이 진상인데 내가 진상으로 나가면은 더 내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딱 느낌에 이 사람이 진상짓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최대한 친절 모드로 가셔야 돼. 최대한. 예. 진짜 그 손님이 절대 꼬투리 잡을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그런 응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초보 때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이 집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예. 멘트 치는 것도 그렇고. 예. 멘트도 보통 저는 이제 손님한테 모신다, 손님 어디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친구 좀 깡패 택시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겁주고 막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한동안 같이 다니다 의절했는데 뭐 걔가 저번에 제가 손님 태우고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야, 나 손님 모시고 있다 하니까 걔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뭘 모셔? 이런 식으로 비꼬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손님을 모신다는 말이 자기는 거슬린다 이거지. 근데 사람이 말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손님을 모시고 어디 가고 있어. 근데 동료 택시 기사분이나 아니면 집에서 뭐 와이프나 아니면 뭐 친구나 전화 와. 그러면 뭐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야,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 지금 손님 모시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손님이 들을 때도 나를 모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신다는 말을 자주 쓰시면 좋아요. 뭐 어디까지 모시겠어? 손님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을 가시면 손님 강남까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감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신다는 말을 많이 쓰시면 손님이 기분 좋아하고 손님을 기분 좋게 만들면 다른 기사님한테 안 주던 팁이 나한테 나올 수가 있다.
예. 그건 내 능력이다. 물론 요새는 자동 결제도 많고 카드 결제도 많은데 하물며 카드 결제를 하면서도 손님이 내가 너무 기사님이 친절하고 고마워서 팁을 드리고 싶다 하면 카드로 수기 결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5천 원, 10,000원 얹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손님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그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고객 감동. 예. 그 감동을 시켜서 손님이 자발적으로 내 커피값이라도 주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손님이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멘트를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손님이 타고 내리실 때 뭐 손님 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손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님이 안 쓰는 멘트를 조금 연습을 해서 쓰시면 손님이 내릴 때나 탈 때, 이 기사님은 멘트 자체가 훌륭하시네, 정말 친절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팁도 생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걸 얘기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손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내비가 안내하는 길이 100% 손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손님이 타시면 무조건 손님한테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갈까요? 라는 말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 코를 불렀을 경우에는 내비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길에서 손님을 태웠어도 어디 지역을 가자 그러면 내비를 찍으세요. 본인이 안다고 그냥 막 가지 마세요. 왜냐면 손님이 나중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를 무조건 찍고 나서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손님 내비대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손님이 태클을 걸 수가 있거든요. 왜 일로 가세요? 내가 가는 길은 이쪽인데 왜 이쪽으로, 왼쪽인데 오른쪽 길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때 손님 타셨을 때 제가 내비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내비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태클 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길을 막 잘한다고 나중에 베테랑 기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가거든요. 잘 아는 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손님이 놀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강남 럭스 호텔 룸 갑질 뭐 이렇게 갑질려 탔다 이렇게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내비가 안내하는 길로 가다가 이제 신호 안 받으려고 골목길로 이제 가려고, 신호 없는 길로 가려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내비가 그 손님이 원하는 길을 안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쭉 직진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내비는 좌회전을 한번 미리 해서 가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손님한테 타시면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손님 지금 내비가 안내한 대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내비가 안내한 대로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손님이 나중에 클레임을 걸었을 때, 태클을 걸었을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은 고속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목적지를 간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남에서 연신내를 간다. 강남 예를 들어 강남 신사역에서 연신내를 간다. 그러면 길이 벌써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세 가지구나. 세 가지. 신사역에서 연신내를 갈 때 1호 터널을 타고 쭉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올림픽을 탔다가
저기 성산대교를 건너서 내부를 타고, 예, 이렇게 내부 순환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 길이 더 멀 것 같긴 한데, 굳이 가자면 한강대교를 한남대교를 넘어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갔다가 내부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렇게 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을 내가 마음대로 내비가 안내한다고 내비대로 이렇게 갔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손님한테 일단은 의사타진을 해야 돼요. 예. 뭐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시간 빠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고속도로를 타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 빠른 길로 요금 좀 많이 나오는 길로 가도 돼요. 근데 시간 빠른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 손님이 보통 아시는 분이 있어. 시간 빠른 길이 요금이 적게 나오는 길이 아니다.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손님이 아닙니다. 저는 1호터널 타고 한남대교 넘어서 1호터널 타고 시내길로 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조금 머리를 쓴다면 손님이 그렇게 가기를 원해. 그러면 손님 오늘 지금 시간에는 피크 시간이라서 손님이 많은 시간에 제가 좀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하고 싶어서 제가 요금은 좀 많이 나오지만 시간은 빠른 길로 가고 그리고 요금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DC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하면 또 쿨하게 콜할 수가 있어요, 손님이. 그래서 택시는 사실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면 시간이 빠른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정도도 쇼부를 손님하고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은 길러셔야 된다. 예, 이런 느낌. 그리고 일단 무조건 손님이 타시면 말 안 하고 그냥 가면 큰일 난다. 예. 내비가 길을 안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빠른 길로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요금이 작게 나오는 길로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다가 손님이 시간 요금 적게 나오는 길로 가주세요 이러면 또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빠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콜 하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택시가 사실 손님하고 1대1로 내가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손님의 니즈를, 손님이 원하는 걸 내가 맞춰주는 직업이잖아요. 손님을 태워서 집까지 모셔드리는 직업은 맞는데 거기다 더해서 손님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손님이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내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나의 능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손님이 내릴 때 마음이 상하지 않게 내리게 하는 게 택시기사, 그런 택시기사가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메달을 많이 찍는 기사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고, 그리고 손님이 탔을 때 이렇게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 게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고, 내가 친절해도 손님이 느끼는 거는 길을 엉망으로 가면 손님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내릴 때 기분 좋게 그 손님에 맞춰서, 이 손님은 이런 걸 원한다. 이 손님은 음악 노래 듣는 걸 원한다. 그럼 노래를 틀어드리고, 이 손님은 조용하게 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라디오나 내가 노래를 끄고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맞춰서,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손님은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너무 사고 날 정도로 빨리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대충 한 80% 70% 이 정도만 빨리 가시고, 이런 식으로
손님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손님이 100명이 타서 100명이 다 기분 좋게 내리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10명이 타면 한 80% 이상은 기분 좋게 내릴 수 있게, 그 확률이 높아질수록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 기사 때는 손님이 타시면 무조건 내가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강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 그때 용서를 받으려면 그런 밑그림을, 밑바탕 작업을 해 놓으셔야, 그래야 내가 실수한 손님이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봐주자, 귀엽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한 지 얼마 안 되고 길도 잘 모르는데 꼭 베테랑, 내가 정말 진짜 막 오래 하고 길 잘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다가 만약에 잘못됐다, 길을 잘못 선택해서 손님이 화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운전에 진짜 내가 뭐 지리에 자신 있고 그러려면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십사 하고 미리 밑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더운 거 좋아하는 손님이 있고 시원한 거 좋아하는 손님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맞춰야 돼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택시기사가 1대1로 손님을 케어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참 많기 때문에 하시면서 배우시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배우시면 되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알고 하시면 아마 처음 일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콜을 받아서 내가 손님을 모시러 간 경우에요. 콜을 받아서 갔는데 손님이 고맙게도 미리 딱 내가 도착하는 시간에 나와서 대기를 딱 하고 계시는 경우는 정말 고맙죠. 근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뭐 대기를 하고 계시는 착한 손님도 있지만, 뭐 5분 안쪽으로 늦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5분 이상, 내가 도착했는데 5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손님도 있어요. 그러면 택시기사 입장에서 시간이 돈인데 5분 이상 기다리게 하면, 만약에 그런 손님만 10명, 10팀을 모으면은 내가 50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5분 이상 기다리면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내가 도착해서 콜을 받아서 많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손님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일단 전화 한 통화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손님이 받으시면,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여긴지 몰라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분 안 나쁘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받았는데, 사장님 제가 금방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기준이 5분이에요. 5분까지는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손님이 타서 내가 태우고 가는 손님을 화를 타면서부터 화를 내게 만들면 나도 불편하고 차 안 공기가 나빠지잖아요. 험악해지잖아요. 근데 이왕 내가 태우고 가는 손님을 나도 기분 좋게 태우고 가고 손님도 기분 좋게 타고 내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5분까지는 그냥 기다리시고 5분 안에 나오시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모시세요. 사장님 뭐 빨리 나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빨리. 속으로는 짜증이 좀 났더라도 그 표를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5분이 넘었다, 이제 시간을 재셔가지고 내가 도착하고 나서 전화하고 나서 5분이 넘었다, 그러면 그냥 전화 또 하지 마시고, 이분은 별로 급하게 탈 생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콜 취소를 하고 다른 콜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또 5분 넘게 기다려서 막 10분 기다렸는데 나왔다, 그럼 나도 기분이 완전히 상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지 마시고, 5분을 기준해서 5분 이내에 오시면 늦게 나왔니 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모시고, 5분이 넘으면 그때는 5분 1초가 되는 순간 콜 취소를 하시고 새 콜을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느긋하게 한 10분 정도 기다릴 수, 장거리야. 장거리면 또 마음이 또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뭐 5만 원 이상 가는 거리야. 그럼 내가 5분 정도 충분히 10분 정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본인 의사대로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장거리가 아닐 경우에는 5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건 본인 기사님 마음, 3분을 하든 그건 기사님 마음이에요. 성질이 급하신 분은 3분을 할 테고, 좀 느긋하신 분은 뭐 7분, 10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태우고 갈 때는, 가는 손님한테는 절대 내가 짜증을 내서는 안 돼요. 그래 버리면 평점도 내가 못 받을 뿐더러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같이 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1대1 다이다이로 손님을 태우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감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또 두서없이 한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 택시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살짝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생각을 해보고 다시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